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셨듯이 이게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감에도 시민들은 거의 무관심을 해요. 4대 선거와 함께 치르면 투표율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 교육감을 우리처럼 시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을 거예요. 선진국이에요? 없어요? 간선제거나 아니면 일부에 한정시키는 직선제. 집단이 어떤 또 다른 세력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 안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편입니다.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따라서 충북 교원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명품 시사 토커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나? 폐지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2007년부터 직선제를 그렇죠.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폐지를 하자는 겁니까? 폐지를 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까? 뭡니까? 어떠냐 정도고요. 어떠냐 정도. 우리나라 선거제도 중에서 가장 의아하면서도 가장 존폐 여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는 의견이 많은 것이 바로 교육감 직선제잖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제 많은 행정 분야가 있죠. 국방, 법무, 뭐 여러 행정 분야가 있지만 예. 유독 교육 쪽만 지방의 교육적 행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직, 그것도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셨듯이 이게 막대한 선거 비용이 들어감에도 시민들은 거의 무관심을 해요. 투표율이 엄청 저조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존치시켜야 되냐,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특히 요번에 이제 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충북대에서 열렸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4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냐 했더니 의견이 다 통일돼서 존치시키는 게 맞다. 그럼 그걸 보완할 문제 많은 그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견이 서로 다 분분했죠.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갈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구나. 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했는데 아마 23%, 24% 투표율이 엄청 낮은 거죠. 여기에서 뭐 한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한 12% 대표성도 굉장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폐지에 대한 이 수면에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투표율의 조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방선거 때는 4대 지방선거를 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가서 이 선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투표율 저조의 문제라든가 또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됐는데 예. 보궐선거를 딱 치러고 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565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청락적인 액수입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는 거의 부족했다. 특히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24.6% 선관위에서 이게 발표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또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당선되신 분과 당선되지 못한 분이 개인적인 교육관이라든가 교육 비전을 제시했던 내용들은 없고, 현 정부를 비판해서 당선되거나 진보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폐지론이 많이 무게를 싣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의원이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에게 그 교육감 직선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던 모양이 투표율이 너무 이번에 보궐선거 저조했으니까. 근데 4개 시도 교육감들은 다 직선제를 찬성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본인들 자리 문제도 있겠지만은 나오는 본인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당 소속을 하게 된다면 정파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녀서 자기들의 자율성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떨어지고. 권한도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교육 분야에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직선제를 고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하는 것도 현직 교육감님들은 네 분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윤건영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런 자기가 교육 철학을 이제 충북 교육에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직선제를 아닌 뭐 임명제라든가 런닝맨 간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아예 철학을 그럼요. 추진하기가 어려울 폐지론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임명제나 뭐 런닝메이트제가 뭡니까? 도지사와 함께 뭐 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두 분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는 이 이상한 제도를 더 이상하게 만드는 거로서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임명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감을 우리처럼 시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나라가 몇 나라나 있었거든요. 선진국이에요? 예. 뭐 대다수겠죠. 선진국인데 우리도.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모두 다 그 지방 정부의 수장이 그 직접 임명을 하거나 임명해요? 예, 지방 정부 지방 의회에 그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없다는 거는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달라요. 주에 다 위임을 해서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거나 아니면 교육위원들이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직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선제로 하는 그런 주도 형편이 적고 그게 점점 줄고 있거든요. 교육감을 지방 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선진국 뭐 이렇게 얘기를 또 운을 떼서 저는 잘 몰랐으니까 대부분 그러겠거니 했더니 안 그러네요. 네, 사실은 교육감 직선제를 선택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유는 예.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만들어줘서 또 더 나은 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 직선제가 했을 건데요. 독립성과 자율성.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런닝메이트제라든가 임명제로 하게 되면 임명한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런닝메이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뭐 좀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려고 이 직선제를 했는데 그 장점이 지금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이면 그리고 현직에 있는 충청권의 4개 시도 교육감은 직선제를 유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면 지금 독립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유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자신이 있다라는 의지로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교육감을 그것도 직선으로 뽑을 하등의 선출직으로 그것도 직선으로 뽑을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행정 쪽을 본다고 그러면 행정 쪽에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도시장 같은 거 직선으로 뽑잖아요. 입법부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뽑잖아요. 당연히 사법부도 선출직 또는 직선제로 해야 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법원장이나 검사장이나 검찰청장 같은 사람들을 선출직으로 뽑거든요. 뽑아요. 투표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시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거나 지금도 검찰 같은 경우가 뭐 권력의 주구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사법부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외국처럼 만약에 선출직 그것도 직선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폐단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사법은 당연히 임명직이고 반대로 가네. 교육만 뚝 떼서 요것만 선출직으로 하는 이상한 제도가 돼버린 거죠.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도의 장점이 살려서 움직이게끔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사법성 독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 저희가 삼권 분립을 시킨 이유도 그 분립을 시켜서 그 제도에 맞게끔 움직이면 가장 합리적인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후보에 대한 검증, 특히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어필이 돼서 그분들에 대한 정책 비전을 보고 그분들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4개 시도 교육감도 얘기를 했고 많은 분들도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직선제가 맞다면 보완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함께 하더라고요. 뭐 교사의 어떤 정책,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학생들의 무슨 뭐 투표권 뭐 확대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의 선출제, 직선제를 시민 직선제잖아요. 이 선출제를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선출직을 유지한다면 시민 직선제만큼은 고쳐야 된다고 봐요. 시민 직선제. 선출제가 다 직선제는 아니잖아요. 그 교육 현장의 종사자들을 대의원으로 돼 있는 직접 이분들로 당사자들이 투표하게끔 해라. 그 사람들이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간선을 하든지 아니면 교사나 학부모,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해서 이 사람들만 투표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이런 식의 시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거나 아니면 일부에 한정시키는 직선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교육의 3주체가 뭐 학부모, 학생, 교사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선출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시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견으로서는 듣겠지만 사실은 찬성할 수는 없다. 왜냐면요 간선제라든가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지역에서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네, 네. 모든 조합원한테 주냐, 대의원한테 주냐 갖고 많이 싸움도 많이 나고 예. 이런 부분이 있듯이 사실은 뭐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사실 교육만큼 우리 사회에서 꼭 챙겨서 관심을 갖고 둬야 할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든가 기초의회 단체장 선거처럼 여러 가지 그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금 대중화시켜야겠다. 특히 선관에서 이런 전체적인 선관을 관리할 때 보면 사실 교육감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진하거든요. 이번에 특히 그랬어요. 서울 교육감. 특히 네. 서울 요번시 보궐선거 그랬고요. 특히 보궐선거가 요번에 투표율이 낮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 지방선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대 선거와 함께 치르면 투표율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는 건데 요 도지사 아니 교육감 선거만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건데요. 떨어진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러기 때문에만 4대 선거와 함께 치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들, 교육감 후보자들의 좀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럼요. 간선제로는 좀 불편하다. 아,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의하세요? 아니요, 동의 안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라 예. 여전히 해당 중요한 그들의 의사 결정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고. 지금 뭐 간선제든 직선제든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 제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교육에서 정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로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저분이 보수적 성향이다. 진보적 성향이 모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감 선거도 아예 정당 색깔을 아예 입혀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이미 다 이렇게 정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시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도 정당 스스로 당선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됐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당연한 거죠. 정당이 개입을 하도록 해줘야죠. 이런 부분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그 교육감을 직선제를 했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정치적 중립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보 교육감을 선택하시는 보수주의자가 진보 교육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예, 또 예, 반대로 보수 교육감을 진보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좀 자율적으로 좀 투표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교육감까지 또는 정당의 기호를 받고 움직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 직선제 가장 큰 정치적 중립성을 또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교사나 여러 관련된 단체에서 뽑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항상 어떤 집단이 어떤 또 다른 세력화되는 것에는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직선제 취지에 맞게끔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공용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공용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만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첨부하실 말씀은 아래 보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떤 제도건 직선제건 간선제건 임명제건 다 폐단은 있어요. 예. 폐단을 너무 부각시킨다고 그러면은 아. 제도 자체를 허물게 돼요. 우리가 헌법적 균형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법은 선출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교육행정만 떼내서 선출직으로 한다? 이건 헌법적 균형이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 선진국들 사례를 봐야 돼요. 그 나라가 그 사법을 선출직으로 하고 교육을 임명제로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냐? 아니거든요. 지레 겁먹는 것 같아. 지금 제도를 바꾸면은 이 밑에 폐단이 더 많을 겁니다라는 것도 지레 겁먹는 거지 사실은. 그렇군요. 이러한 건강한 논의들이 좀 많아지면 또 그럼요. 다른 방향들의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기다려보죠. 또 어떤 예, 상황이 될지.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줄어들어서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에서는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교사, 공교육은 괜찮은가?입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물론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이해를 많이들 하고는 계십니다만은 교원 감축 방침을 아마 정한 모양이고 충북 교원 단체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있다면서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예.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그 교원을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급 수에 따라서 교사를 배정하는 이런
교사를 배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일개가 아니고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괴리가 좀 크다. 아하. 그리고 학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뭐 저출산 문제로 계속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이제 학생수 줄어드니 당연히 줄여라 해서 아마 우리 충북교육청도 아마 최근 3년 동안 내년에 이제 100명까지 줄이면 3년 동안 500명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단체에서는 교사단체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뭐 알다시피 그 내년에 또 충북에는 63개 학급이 또 증설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이라든가 요즘엔 아이들 뭐 학생 수를 전처럼 많이 30명이 아니라 지금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정원 기준이 24명으로 이렇게 줄였듯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에 학급 수는 63개가 증가하는데 교사 수는 100명을 줄이라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커다란 좀 심각한 문제로 다 다가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 기준이 24명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0몇 번도 있었던 건데 세상이 엄청 많이 줄었구나. 그렇게 아이들이 적으니까 교원도 상대적으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진 모양이죠. 그건 저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현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이나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그래서 그 교사 축소가 당연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니즈나 다양성들이 엄청나게 증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산화했고 플랫폼 지원해주고 AI 도입하고 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가 경감되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형식은 전반대요. 오히려 이걸 배우느라고 더 힘들어져 현장은. 그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장관실 같은 데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박 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충청북도만 국한돼서 좀 얘기를 해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아니 22년도, 23년도에 지금 400명이 줄었고요. 400명? 이미 줄었고 이미 400명 줄었고 내년에도 100명이 더 줄을 100명이 거고. 더 줄여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거라 일선에서 너무 이제 학습수는 느는데 또 100명을 줄이라니까 이게 부당하다라고 우리 주장하고 모두는 있습니다.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있는 건 아닌 건 그렇죠. 알잖아요. 네. 행정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500명씩 줄어들면은 학교 현장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걸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중소도시나 시골 학교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형평성에서 더 악화시키는 것뿐밖에 오히려. 안 되고 그다음에 초등은 그렇다고 쳐도 중고교 과정이죠.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과목이 있어요. 과목별 이 전담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많이 어떻게 줄여? 하지만은 어떻게 줄여 도대체? 기본적 교과 과목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잘라낼 수는 없는 아이고야, 거잖아요. 그럼 교육의 질은 엄청나게 나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떡하지? 조그만 학교 예. 지금 이번에도 100명 내년도 100명을 줄이는데 30학급 이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한 명씩 줄여라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그만 학교는 더 큰 교육에 대한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런 문제에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교원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 행정 업무를 절감을 가장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행정 업무 우리 교사들하고 저도 얘기를 해보면 예. 아이들 가리키는 거 외에 해야 될 일, 보고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아. 이런 일들을 경감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 대한 교권이 약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아이 한 명, 두 명 보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선생님 한 말씀만 들어도 60명이 쫙 말해들었는데 맞아, 지금은 맞아. 한 명, 두 명 감당하기도 힘든 정도의 아이들의 개성도가 강해졌고 아이들의 그렇죠.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 아마 그 교원 감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엔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박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교육행정 분야를 떼줘야 돼요. 교사들한테 그걸 업무 부담을 경감을 시켜줘야 돼요. 오히려 행정실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행정실 인원과 뭐 재정을 대폭 확대시켜서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전담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입시나 진학이 같은 것이 전문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예.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담 교원들을 지방 같은 경우는 확충을 해줘서 입시나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서 이거를 일반 교사들이 아니라 전담 교원이 따로 맡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떤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마 그 학교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30학급 이하 그 대상 학교인 모양인데 어떤 행정 업무를 둘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나가는 분이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는 분이 폭탄을 맞는 지경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 일이 몇 배가 많아지니까 엄청 많아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또 나가는 분은 선정을 못하니까 뭐 제비 뽑기로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체하려고 뭐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이 대안이 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 예. 저 안 그래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멀쩡히 일 잘하시는 선생님들 내보내고 기간제 교사 드릴 거면 왜 감축하는 거예요? 이 대안이 되는 윤건영 교육감도 사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교원 감축은 그렇죠.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본인도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윤건영 교육감도 속으로 엄청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윤건영 교육감은 대안으로다가 기간제 교사를 더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깨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 교사. 정규직 교사를 빼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마저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 예산을 누가 줘?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주겠어요? 윤건영 교육감도 진짜 답답할 거예요. 본인이 마치 추진하는 정책처럼 비춰지니까. 그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일 텐데 직면하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예산에 지금 아직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보하고 예산 부분을 먼저 지금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때 그 예산을 투자하는 거지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모든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아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을 어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써야 되고 이런 뭐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조금 더 또 그 정책적으로 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막 하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면 AI 교육과서를 다 도입하지 말고 시험 쪽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예산을 너무 그쪽으로 다 쓰면 선생님들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윤건영 교육감이 단독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으니까 충분한 모의를 해서 시도교육감 의견을 충분히 해서 교육부하고 아마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하하고 호 이렇게 웃고 막 뜨거운 열기가 내뿜어지는 그런 교육 현장이어야 되는데 자꾸 한숨소리 나오는 현장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오랜만에 교육 관련된 지역 이슈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끝내기 이슈를 정리를 해볼까요? 끝내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도 요즘에 이제 자꾸 이번에 또 그 정은식 그 서울시 교육감 당선되면서 뭐 고교 무상급식이 예산이 전혀 삭감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삭감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고교 무상교육은 알다시피 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 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4조가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 법이.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정부에서는 책정할 수가 없는데 또 상위법인 뭐 초등교육법 10조의 2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지원비, 교과 구입비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비용은 앞으로 뭐 정부에서는 삭감을 했어도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이 예산은 좀 계속 반영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돈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재정적 압박이 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관련법의 개정안이 지금 3개 정도 상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빠른 논의를 통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없게끔 이 정책이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끝내기 한판 전에 이 말씀을 넣는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폐지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 부분보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일반 우리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무상교육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있어서. 전직 시의원님의 대집행부나 5분 자유 발언 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 진짜 고교 무상교육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은 계속 시행되는데 단지 예산 분담 비용을 국가에서 하던 거를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계류법이 있으니 빨리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국민들이 좋겠습니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끄덕이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교육 백년지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교육은 접근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교육 4, 5년 잡게 같아요. 대통령 임기 뭐 교육감 바뀌고 대통령 바뀜에 따라 교육의 뭐 근저까지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뭐 정파를 떠나서 여야 정파를 떠나서 진보 보수 이런 정파를 떠나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교육의 가치, 철학, 그다음에 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좀 잘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 백년지 대계는 정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저희 나라가 이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고도의 성장과 또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열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한 단계 발전해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나라의 눈치를 안 보고 사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마지막에 부모님 얘기해서 또 가슴을 짠하게 또 만드는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리얼톡 한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명품 시사 토크로 또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 함께 리얼톡 한판!